한신증권에서 금융상품 운용을 담당한 박현주는 1988년 32세에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한다. 운명의 봄 청명으로 맑고 밝은 빛을 받으며 세상의 존재감을 알린다. 임원 승진을 한 박현주는 조직 관리 경험을 쌓으며 셀러리맨으로 성공 가도에 오른다. 일지의 신금식신으로 쉼없이 생산한 월의 재물회수를 영과 일시의 무토라는 큰 두 개 보관한다. 신정임의 집중력과 부의 DNA를 타고난 박현주는 1997년 미래에셋벤처 캐피탈과 국내 최초 전문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 투자자문을 세운다. 운명의 여름 이파로 사력을 다해 기회를 잡겠다는 간절함이 깃드는 때이다. 한국 경제는 재정 팽창과 통화 팽창에 의해서 조성된 경기 과열로 수입이 급증하자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며 인플레이션 유발형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경험한다. 경제 성장률과 부채의 증가 속에 자본 유입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버블의 자기 강화적 국면에 들어선다. 자본과 부채의 증가로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만 부채가 GDP 대비 23% 증가하여 GDP의 163%에 달한다. 외화 부채가 GDP의 27%에 이르는 버블의 압력 속에 경기가 위축되자 버블 국면이 불황 국면으로 바뀐다. 국제 수지와 통화 위기 속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자본 유입이 GDP 대비 9%로 감소하며 외국 자본의 유출 사태를 맞는다. 박현주는 벤처 캐피털 시절 외환위기가 닥치자 가격이 급락한 채권에 투자에 대박을 친다.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관계를 갖고 있어 반비례한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기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채권의 이자율이 더 매력적이므로 채권 가격은 오른다. 외환위기의 초기 외환 부족으로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자 채권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도한 채권을 박현주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채권을 팔아치울 때 채권의 가치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판단하여 가격이 급락한 채권을 과감하게 매입한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를 재팽창시킨다. 금융의 긴축, 재정균형, 금융시스템 개혁, 공적기업의 민영화와 금융기관의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진행하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로 줄어든다. 실질 성장률의 증가에 따른 명목 소득의 증가와 통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며 가격 경쟁력이 다시 살아난다.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금리가 하락하자 박현주는 크게 오른 저가의 채권들을 매각하여 큰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부자들은 상식적이고 평범한 원리를 활용하여 부의 로드맵에 오른다. 하락이수 원명에 따르면 박현주는 자신감과 용기로 영특한 뜻을 펼친다. 한국 금융시장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주식 및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1998년 한국 금융시장에 뮤추얼 펀드를 최초로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 이 모델을 따라 다른 금융사들 역시 펀드 상품을 내놓음에 따라 금융 투자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강세와 저금리 환경 속에 1999년 바이코리아 펀드가 시중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자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어 펀드 수익률이 급상승한다. 시중에 자금이 수많은 펀드로 몰려 기업들은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까지 폐지되어 기술주 투자 붐이 일어난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급등과 증시 호황 속에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자 가파른 성장을 이어나간다. 한국 경제는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부채주도 성장 전략에서 수익성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